건축주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건축 지식을 1강부터 50강까지 마쳤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건축주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1강부터 50강까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로 모퉁이 부분 건축선 제3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두 도로가 만나는 부분에 이 코너 부분을 도로를 제척한다. 그래서 도로 모퉁이 부분에 건축선이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을 강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빨갛게 칠해진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도로 제척을 해야 되고요. 상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모퉁이 부분을 차가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제척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활하게 돌든지 이렇게 나가든지, 그리고 아랫부분은 이미 도시계획상에 도로의 대각선이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 모퉁이 부분을 건축선을 새로 만들 때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원칙으로 또 어떻게 법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에 맞춰서 도로의 모퉁이 부분을 제척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각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건축법에서는 도로 모퉁이 부분 건축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요약하면은 이 대지 면적에서 도로 모퉁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대지가 60평이었고 도로 모퉁이 부분이 1.5평이었다면 건축을 하는 면적은 58.5평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따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러한 개념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지, 어떠한 기준과 원칙으로 이 도로 모퉁이를 제하는지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 기준의 파일을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출력해서 제 영상과 같이 공부를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정기준 4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너비 8m 미만인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하고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구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간략하게 그림과 같이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비 8m 미만. 자, 여기서 보시면은 8m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8m 이상인 도로가 하나 있다면 이 내용은 해당이 안 된다. 즉, 두 개의 도로가 있을 때 한 개의 도로가 8m 이상이다. 즉, 8m부터입니다. 8m부터 해당이 되는데 8m 이상인 경우에는 이 도로의 모퉁이의 제척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법은 도로의 너비가 8m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도로가 8m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 자, 아까 보신 이런 대지가 있는 경우에 도로 모퉁이가 있는 경우죠.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 자, 여기서 보시면은 도로가 만나는 이 교차점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차점이죠. 두 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이다.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 여기서 보시면은 이 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31조 1항에 따른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 지정 기준, 이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표에 나온 기준 거리를 산정을 해서 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여기서 보시면은 4m, 3m, 3m, 2m 이렇게 거리가 나와 있는데 두 개의 도로를 이렇게 보고 그 표에 따라서 거리가 나오면 이 도로 경계선에 따라서 이렇게 후퇴를 하는 거죠. 양쪽 다 후퇴해서 그 후퇴한 점을 잇는 이 부분이 바로 새롭게 만들어진 건축선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퉁이 부분은 도로로 내줘야 된다는 부분이 이러한 세부 산정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도로의 교차각이 나옵니다. 도로의 교차각. 그러니까
두 개의 도로가 만나든지 한 개의 도로가 이렇게 꺾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교차의 각도가 나오는데 그게 90도 미만이냐 그리고 90도 이상 120도 미만이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120도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먼저 120도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너비가 8m 미만인데 그 두 개의 도로가 만나는 각도가 120도 이상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90도가 이렇게 된다면 120도는 이렇게 굉장히 완만하겠죠. 120도 이상인 경우에. 그런 경우는 차가 이렇게 돌 때도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 각도가 중요하죠. 각도가 중요한데요. 120도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이 두 개의 도로가 만날 때 각도를 확인해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이죠. 각도를 확인해라. 자, 두 번째는 그 각도를 확인해서 90도 미만인 경우 90도 이상이고 120도 미만인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도로의 너비를 봅니다. 도로의 너비를 보는데 도로의 너비를 봤을 때 6m 이상 8m 미만, 4m 이상 6m 미만 이렇게 두 개로 기준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 교차되는 도로가 또 6m 이상 8m 미만, 4m 이상 6m 미만 이렇게 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90도 미만인 교차각에서 6m 도로와 6m가 만나면 4m를 이격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신 것처럼 교차점에서 4m를 이격을 해서 그 점을 잇는 것이 건축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4m와 4m가 만났다. 그러면 2m가 되겠죠. 그런데 땅이 직각으로 만나는 그러한 교차점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90도가 되겠죠. 90도가 여기 2번이 되겠고 여기서 4m, 4m를 만나면 2m, 뭐 6m, 6m를 만나면 3m 이렇게 표를 보고 여러분이 그 이격거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 실무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건축 대지 면적을 산정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살펴보는 내용이 바로 이 법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사 시험 볼 때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표를 암기를 하는 거죠. 암기를 할 때 4, 3, 3, 2, 3, 2, 2, 2 이렇게 표를 암기를 하고 각도를 암기를 해서 문제가 나오면 이 기준을 가지고 재척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여러분이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국토부에서 다이아그램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다이아그램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축물 면적 높이 산정 기준 3페이지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다이아그램이 나옵니다. 자, 이 다이아그램을 보시면 먼저 두 개의 도로가 만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도로와 2번 도로가 만나게 됩니다. 두 개의 도로가 꼭 만나야 되겠죠. 아니면은 한 개의 도로가 이렇게 꺾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두 개의 도로가 만날 때 각도를 확인하라고 그랬죠. 각도가 이 대지 같은 경우는 90도 미만이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대지는 90도 이상의 120도 미만인 그런 각도가 가진 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좌측에 있는 대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먼저 각도가 90도 미만이니까 앞서 설명드린 표를 보시면은 여기 90도 미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90도 미만을 확인하시고 자, 두 개의 도로의 너비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도로는 4m 이상 6m 미만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2번 도로는 또 4m 도로이기 때문에 아래 4m 이상 6m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개의 도로를 확인을 했고 자, 여기서 두 개의 도로가 만나는 지점 90도 미만 만나는 지점이 뭡니까? 2m죠. 2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차점으로부터 2m 그리고 이쪽으로부터 2m 그래서 2m 지점을 마킹을 하고 그 선을 잇는 겁니다. 그 선을 이으면 이게 바로 변경된 건축선이다. 그리고 이 부분, 이 모퉁이 부분은 도로로 내주는 부분이고요. 대지 면적에서 이 삼각형 모퉁이에 있는 이 땅의 면적은 재척해야 되니까 이 대지 면적이 60평이고 이 모퉁이 부분이 2평이었다. 그러면은 이 대지 면적은 60평 빼기 2평. 그래서
58평을 가지고 건폐율 용적률을 따져서 신축하는 부분이죠. 자, 우리 건축물을 지을 때도 이게 건축선이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이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을 짓게 되면은 이렇게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법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땅을 살 때도 이렇게 두 개의 도로가 만나는 경우는 각도를 먼저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일부 내주게 된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대지 같은 경우도 90도 이상이니까 여기 표의 아랫부분이죠. 90도 이상의 120도 미만, 여기 표 아랫부분입니다. 그래서 4m, 4m니까 여기 4m, 4m. 여기서도 이제 2m죠. 그래서 여기서도 2m, 2m. 그리고 선을 이어서 이 모퉁이 부분을 도로로 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대지 면적을 산정하는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3페이지의 중간에 나온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도 도로의 폭이 4m, 6m 이렇게 됩니다. 좀 조건이 다르죠.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지의 각도각이 90도 미만, 90도 이상, 120도 미만입니다. 자, 그래서 좌측에 있는 이 1번 대지를 보시면은 90도 미만이기 때문에 4m 이상을 보고, 그리고 아랫도로가 6m 이상과 8m 미만이죠. 이런 경우에는 3m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로의 크기가 조금 다를 경우에는 이 표에 의거해서 기준거리를 산정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3m로 나와 있습니다. 90도 미만이고 4m, 6m. 그래서 이 교차점에서 3m, 3m 이거를 잇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새로 변경된 건축선이다. 그래서 이 대지 면적에서 모퉁이 부분을 빼야 된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 대지 같은 경우가 만약에 2번 대지라면 여기서도 90도 이상의 120도 미만이죠. 표 아래쪽을 보시고 4m와 6m를 만나면 여기서는 2m입니다. 이게 좀 다르죠. 각도에 따라서 이격거리가 다르다. 그래서 이쪽은 2m를 후퇴하고 후퇴해서 이거를 잇게 되면은 이 부분이 새로 변경된 건축선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4m 이상 6m 미만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의 도로가 5.9m, 뭐 4.1m 이렇게 다 해당되겠죠. 이 부분에. 그런데 만약에 현재 여러분의 도로가 3m였다. 3m 통과도로였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도로는 4m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50cm를 제척을 하면은 도로가 3.5m지만 이 도로 모퉁이의 제척은 4m로 나중에 확장되었다고 가정한 다음에 도로 모퉁이를 제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로가 내가 3m이더라도 여기 4m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m 이상 8m 미만 그 부분도 똑같이 6.0부터 7.95까지 8m 미만인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의 폭은 이 레인지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여러분 이거를 찾으셔가지고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다이어그램이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좀 도로가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6m 도로, 6m 도로. 만약에 이게 7.9m 도로, 만약에 뭐 이게 7.9m 도로, 이런 경우도 똑같겠죠. 6m 이상부터 8m 미만이니까. 자, 그리고 또 강조하지만 8m다.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도로가 큰 경우는 모퉁이를 제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왼쪽 대지가 90도 미만, 여기 표를 보시면 90도 미만이고 6m 이상, 6m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도로를 만나면은 4m입니다. 4m. 그래서 여기서는 4m, 4m 후퇴해서 이격을 해서 이렇게 새로 변경된 건축선이 만들어지고 도로 모퉁이 부분의 면적이 많이 나가겠죠. 이 부분이 이제 캐드로 면적을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 뭐 2제곱미터, 3제곱미터 이 정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의 부지도 90도 이상 120도 미만. 여기 아래 표를 보시면은 90도 이상의 120도 미만. 6m, 6m. 두 개의 도로가 만나니까 3m죠. 3m니까 도로 모퉁이에서 3m, 3m 이렇게 이어서 이 부분이 도로로 내줘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도로로 내줬는데 이 땅도 정부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도로로 내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건축법상에서 도로의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 매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허가를 들어가게 되면은 도로관리대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도로관리대장. 그래서 이렇게 도로로 내주는 땅이 있다면 그 면적을 적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로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고 도로라는 부분을 서로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로관리대장에 작성을 해서 건축주가 날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m 도로가 안 되는 부분도 이렇게 제척을 하잖아요. 이 부분도 도로관리대장을 작성을 해서 날인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도로관리대장을 작성을 안 하면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뭐 담장을 쌓을 수도 있고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도로관리대장을 작성을 해서 건축주로부터 날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래야만 나중에 민사문제라든가 도로의 어떤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소유권은 나한테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도로로 사용한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도로관리대장을 작성한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로 모퉁이 건축선에 관련된 내용과 도로 모퉁이를 어떻게 제척하는지 그 기준과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일반인 분들은 지적도라든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셔서 두 개의 도로가 만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일부가 도로로 나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3회 영상을 마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2022년도 많은 성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면적 높이 산정 기준의 세부 기준을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쉽게 차근차근 공부를 좀 해보고요. 부동산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건축 실무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쭉 보시고 프린트물과 같이 영상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4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